쿨하게 데뷔하자 홈데열리 김선미입니다. 최근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강의를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 이제 수강자, 시청자가 올려줬던 롤즈에 대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롤즈는 사실 큰 뿌리, 분배적인 정의에 대한 뿌리만 알게 되면 이후의 시민 불복종이나 해외 원조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분배적 정의에 대한 키워드들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시민 불복종과 해외 원조에 적용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그 이후에, 영상 이후에 판서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면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내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롤즈 같은 경우에는 생활과 윤리의 정말 중심이 되는 사상가 중에 한 명입니다. 큰 주제 3가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한 분만 알고 가더라도 분명히 수능 때 그리고 모의평가 때 좋은 성적을 얻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롤즈는 이 분배적인 정의를 제시하는데, 그 정의를 제시하기 전에 자신의 정의론에 대해서 자기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을 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 기존의 사상가들이 정의라는 것은 빌린 것을 갚는 것이다, 혹은 정의라는 것은 영원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과 다르게, 롤즈는 정의롭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의로운 것은 공정한 과정에 따라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합의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의라는 것을 A라는 걸로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정의로운 것을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 롤즈에 따르면 공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합의를 했다면, 그를 통해 나오는 결과는 바로 정의롭다라고 얘기해요. 그 결과가 정의롭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이 절차를 따서 절차적 정의 혹은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말하게 됩니다. 밑에다가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절차적 정의. 공정한 과정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우고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 롤즈가 제시를 했는데, 그럼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걸 지켜야 될까, 어떤 절차를 지켜야 될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에 따라 롤즈는 여러분, 바로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게 됩니다. 가상의 상황, 바로 뭐예요? 원초적 입장이라고 불리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원초적 입장의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롤즈는 이 상황에서 탄생하게 된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 원초적 입장, 여러분들은 무지의 베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만나봤을 거예요. 무지의 베일. 이렇게 원초적 입장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 전제를 하나 깔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오늘은 판서를 좀 요약해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스킵했지만 지금 일단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롤즈에 따르면 사회라는 것은 서로의 이익을 얻기 위한, 상호의 이익, 서로의 이익을 얻기 위한 협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라는 것은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한 협동체이다. 롤즈 여러분, 혼자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 명이 사회를 꾸리고 이익을 얻는 것이 더 괜찮다, 더 좋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롤즈는 사회는 협동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회가 협동체로서 기능을 또 잘해야 개인들이 또 이익을 얻을 텐데, 만약에 부정의한 것들이 개입되면 어떨까요? 나는 열심히 막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막 100억짜리 빌딩을 갖고 태어나. 그러면 여러분,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협동하고 싶을까요?
내가 선택한 적도 없는 나의 지위와 나의 계층 때문에 내 삶이 무너져 내려. 과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협동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롤즈는 사회가 협동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정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게 돼요. 이 정의라는 것이 앞으로 사회에 있을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나아가서는 개인들에게 적절한 분배의 몫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일단 전제 기억해야 돼요. 그럼 올라가서 한번 추가로 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대체 이 사회가 협동체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의의 원칙이 필요한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원초적 입장에서 이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 원초적 입장의 기본 전제는 중요한 거예요. 합리적이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개인들이 이 합의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개인들은 자신의 재능, 능력, 외모, 가치관 같은 것들을 모른다고 말해요. 이걸 좀 더 고급진 용어로 표현해 드리면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 우연성, 나의 타고난 우연성, 나의 막 재능 같은 것들, 혹은 사회적 우연성에 무지하게 만든다고 말해요. 개인이 결정한 적 없는 이런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 무지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합의할 건데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혹은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를 알게 된다면 당연히 정의의 원칙에 나에게 더 유리한 것들을 반영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할 거예요. 그럼 과연 합의가 될까요? 난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래. 난 잘생긴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래. 아니야, 나는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잘 노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래. 라는 식으로만 얘기하면서 원칙의 합의가 안 될 거예요. 또 합의가 됐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않겠죠. 그쵸? 그에 따라 롤즈는 이렇게 개인들이 타고난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무지의배일의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의의 원칙은 무지의배일을 통해 탄생할 거라고 봤던 거죠. 두 번째, 정의의 원칙. 여러분이 정의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정말 잊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를 그어봤습니다. 정의의 원칙 꼭 기억하세요. 롤즈에 따르면 이 원초적 입장에서 탄생하게 될 원칙, 누구나 다 자신의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꼭 만들어낼 원칙이 바로 정의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 1원칙이에요. 참고로 좀 이건 어려운 개념인데 잠깐만 그래도 보너스로 설명드리면 롤즈에 따르면 이 무지의배일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최소 극대화의 원리에 따라서 맥심인의 원리에 따라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말하는 최소 극대화의 원리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들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그나마 나은 최악을 고르는 게 바로 최소 극대화의 원리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내가 돈이 많은지 재능이 많은지 몰라.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갖게 될 최악이 그나마 나은 걸 사람들이 고를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회는 돈이 없는 사람이 100억의 빚을 지고 태어난다고 가정해봐요. 잘못된 사례인 것 같아. 미안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에서는 가장 나약한 사람이 하루에 100원밖에 못 벌고 하루에 빵 한 조각도 못 먹는 그런 사회를 가정해봐요. 그 원칙을 가정해봐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그나마 빵 한 조각 먹고 그나마 하루에 1,000원, 2,000원씩 벌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분명히 원초적 입장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도 그나마 이 최악이 나은 경우를 택할 거라고 말해요. 최악들을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이 최악이 제일 낫겠다라는 원칙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무튼 그런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원칙입니다. 1원칙 뭐예요? 바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럼 롤즈에 따르면 이 자유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참고로 이 평등한 자유에는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보게 되면 기본적 자유라고 해서 사유재산권, 그리고 신체에 대한 자유권, 정치적 자유, 아니면은 표현의 자유, 사상적 자유 같은 것들이 바로 이 기본적 자유, 기본적 권리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롤즈는 그러한 기본적 자유나 기본적 권리들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무지의 배일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 자유라는 가치를 가장 제일 중요한 원리로 선택할 거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원칙 보겠습니다. 이 원칙입니다. 그럼 이 원칙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꼭 챙겨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원칙은 여러분 롤즈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 그러나 그 한계를 설정하는 원칙으로 제시했던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 원칙이 지켜진다면 롤즈는 이후에 등장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면 이후에 등장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차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색깔펜으로 써볼게요. 네, 차등의 원칙. 이 차등의 원칙은 바로 개인들 간의 불평등한 차이가 최소 수혜자 혹은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롤즈는 그때 불평등은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신입사원의 예를 들어 1시간 초과 근무 수당이 1,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그보다 높은 부장님의 1시간 초과 근무 수당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분명히 지금 신입사원의 초과 근무 수당과 부장의 초과 근무 수당이 불평등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불평등하게 설정을 했는데 부장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으면서 정말 더 열심히 일해서 이 경제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더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때는 롤즈는 그런 불평등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 결국에 그 초과 근무 수당의 불평등이 나중에는 신입사원에게 혜택을 줄 거니까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혜택을 줄 것이기 때문에 롤즈는 그런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불평등의 한계를 정해주는 첫 번째 차등의 원칙입니다. 다음 여러분 두 번째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줄여서 기회균등이라고 적어볼게요. 롤즈에 따르면 여러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직위와 직책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분명히 이런 직업들이 갖는 다른 직업과의 차이, 불평등이 있겠죠. 뭐 지위적인 불평등, 뭐 경제적인 불평등이 있겠죠. 근데 이러한 불평등은 분명히 이 직위를 누구나 택할 수 있었을 때 허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김선비 넌 의사 되면 안 돼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롤즈는 불평등을 허용하는 조건 두 번째 기회균등의 원칙을 제시하게 돼요. 이에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 이 두 가지가 지켜지고 있다면 이후에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최근에 평가원 선택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할 수 있다. 꼭 체크해두세요. 이렇게 그럼 먼저 롤즈의 커다란 풀이를 보았습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제가 그래도 좀 짧게 요약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핵심 키워드들 추려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제가 시민 불복종과 해외 원조도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 이 공정으로서의가 응용되는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바로 시민 불복종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롤즈에 따르면 이 시민 불복종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거의 정의로운 사회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 그럼 제가 판서 분량의 관계로 이거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좀 위에 올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지울게요. 그럼 롤즈에 따르면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자연적인 의무를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자연적인 의무는 바로 체제의 안정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체제의 안정에 기여해야 된대요. 그에 따라서 롤즈에 따르면 부정의 정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웬만한 법들은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억해요. 부정의한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면 그런 법들은 그래도 지키는 게 맞다. 왜? 체제의 안정에 기여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이 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의한 법률, 정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정의 원칙에까지 어긋난 그런 법들이 생겼을 때는 롤즈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네, 볼게요. 그러나 부정의한 정도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위배된다면 그때는, 자, 판서를 잘하진 않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위배된다면 그때는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제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의의 원칙 중에서도 제한이 됩니다. 바로 1원칙의 자유의 원칙, 그리고 2원칙의 차등의 원칙을 빼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날 때를 얘기해요. 차등의 원칙을 시민 불복종의 기준으로 두게 되면 애매하다고 롤즈가 봤기 때문에 롤즈는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에만 어긋날 때, 그때 바로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에서 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할 수 있다는 포인트가 나왔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거 꼭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이제 이 키워드를 봤고요. 또 중요한 키워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 롤즈에 따르면 여러분 시민 불복종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바로 정당화 조건이 있는데 정당화 조건에서 이 다수의 정의감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수의 정의감.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롤즈에 따르면 다수의 정의감 혹은 공유된 정의감에 따라서 우리가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 혼자 좋다고 그냥 불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의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바로 소로가 얘기했던 양심에,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시민 불복종과는 롤즈가 차이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죠. 참고로 이 롤즈의 시민 불복종 여러분 정당화 조건이 선택지로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에서는 빠트려도 꼭 추가로 챙겨볼 수 있도록 해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도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끝으로 해외 원조를 보겠습니다. 와, 이게 결국에 그래도 되네요. 해외 원조를 보겠습니다. 자, 해외 원조를 볼 건데 이 롤즈에 따르면 여러분 해외 원조의 중요한 키워드 뭘까? 그쵸? 중요한 키워드 바로 질서정연한 사회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질서정연한 사회. 못하는 영어로 좀 설명드리면 well ordered society라고 얘기합니다. 질서정연한 사회. 네, 질서정연한 사회. 이 질서정연한 사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사회, 혹은 그 정치 구조가 자유와 평등을 확립한 사회라고 기억하면 돼요. 개인들이 정의롭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잘 구성된 사회라고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서정연한 사회의 사람들은 롤즈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야.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 나라를 도와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대요. 나라를 도와줄 의무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나라 혹은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유와 평등이 없는 나라겠죠. 개인들의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나라, 자유와 평등이 없는 나라라고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정치 구조와 정치 문화가 개선되지 못해서 개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을 롤즈는 도와줘야 된다고 말해요. 누가? 질서정연한 사회의 사람들,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의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의무의 관점에서 롤즈가 설명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만 중요한 것은 이때 말하는 롤즈의 해외 원조는 정치적인 도움이에요. 정치 구조, 정치 문화의 개선에 대한 도움입니다. 절대 그 나라의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 빈곤한 나라이지만 이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롤즈는 도울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굳이 그 나라가 이미 민주적이고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고 있는데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오로지 언제 고통받고 있는 사회일 때. 여러분 달리 말하면 이거는 아무리 부자인 나라여도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정치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롤즈는 도와줘야 된다 안 된다? 도와줘야 된다고 봤겠죠. 그렇죠? 그런 차이를 기억하면 되고요. 특히나 롤즈의 원문을 보게 되면 롤즈는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해주는 것은 원조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문도 롤즈에서는 제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롤즈의 해외 원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롤즈가 부와 복지를 특히나 안 좋아했던 건 뭐냐면은 롤즈는 해외 원조에도 아까 위에 말했던 차등의 원칙이 제시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와 복지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차등의 원칙은 여러분 이 분배적 정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하는데 시민불복종화 해외 원조에서는 그냥 좀 중요하지 못한 포인트로 등장합니다. 적용이 되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원칙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에서는 차등의 원칙이 제외된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마무리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중요한 키워드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가 잘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것은 수능이 닥쳐올 끝까지 저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저도 그날까지 최대한 공부하면서 최대한 여러분들 자료 보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두근거리고 떨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한 만큼 그 이상의 결과들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롤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롤즈에 대한 모든 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